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아이들 책 육아에서 또 전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서, 또 특히나 제가 전집 대여하는 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을 했었고, 이 전집 대여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느꼈던 것들, 결국 추천을 하는지 전집 대여 서비스를 추천하지 않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 팬의 에듀체리. 네, 얼마 전에 전집을 대여했던 것이 세계 여러 가지 국기와 나라 수도에 대한 전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이제 꼬마 다글리라는 전집이었고, 이걸 대여해서 잘 읽히다가 갑자기 대여하는 반납 날짜가 안 됐는데 반납을 하라고 해서 이제 살펴봤더니 벌써 이제 1년의 그 대여 서비스 기간이 끝났더라고요. 다시 갱신을 하지 않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사실 다른 방법으로 전집을 이제 읽혀봐야겠다. 뭐 정말 필요한 전집은 사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빌리든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1년 동안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집을 많이 읽히고 싶은데 전집 대여 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정보를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집 대여 서비스의 장점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장점은 아이들 전집을 다양하게 읽혀볼 수 있어요. 특히나 저는 이제 무제한 대여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이 무제한 대여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빌리고 반납을 할 수 있거든요. 기간 설정에 구애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빌린 전집이 뭐 석 달 동안 쭉 읽히고 싶으면 석 달 읽다가 반납해도 됩니다. 물론 저는 1년의 기간 동안 석 달이라는 그 긴 시간을 하나의 전집에 할애하는 것이 제 손해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읽히고 싶은 전집을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읽힐 수 있다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또 장점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거든요. 뭐 이런 전집 빌릴 수 있고 이런 선택을 하는데 되게 제가 몰랐던 다양한 전집들이 있고, 또 미처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굳이 뭐 사보거나 또 당근으로 구매를 하거나 하기엔 부담스러웠던, 뭐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귀찮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시도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전집들을 손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집을 다양하게 읽혀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그 전에 전집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읽어보지 않았을 전집들을 실제로 많이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글의 원리를 깨우치도록 하는 그런 전집이라던가, 또 하나를 좀 딥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전집도 한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박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싫어하는 종류의 전집도 있었는데, 아이들 취향 파악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단점이라기보단 사실 성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힘들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집 대여 서비스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이런 성향의 분들은 이런 서비스가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제 성향은, 저는 책을 읽힐 때, 책 육아를 할 때 막 엄청 정리를 해서 그 한 세트만 딱 정리해서 가지런하게 꽂아두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책이 막 섞이기도 하고 여러 군데 막 다시 제자리에 찾는 게 되게 힘드니까, 제 스타일은 책이란 본디 많이 읽는 것이지 전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집을 그 전집 그대로 꽂아두지 않고, 하나의 전집을 그 전집 그대로 세트별로 구분해서 꽂아두기보다는 때로는 일부러 섞어두기도 하고 또 분산시켜 놓기도 하고, 또 이게 헝클어져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참 저 같은 스타일은 전집 대여 서비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할 때 그거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34권이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카운팅을 해서 박스에 넣어서 이제 집 앞에 놔둬야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니까 책을 다 찾기가 힘들겠죠. 일단은 각각의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반납하는 날만 되면은 진짜 저는 막 이걸 막 책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찾으면 되게 다행인데 꼭 한두 권씩 없습니다. 뭐 책상 밑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침대 밑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책에 섞여 있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한 권 모자라게 반납을 하고 나중에 한 권을 추후에 찾아서 제가 택배를 붙이고 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육아를 할 때 난 좀 정리정돈하는 거 싫어해. 나 정리정돈 잘 못해. 자유롭게 읽히는 거 좋아해. 이러신 분들이라면 전집대여 서비스의 그 반납하는 절차, 그거 챙기는 게 좀 번거롭고 힘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것도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내 책이 아니니까 그 책을 훼손시키면 안 되거든요. 고이고이 잘 읽고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책을 험하게 본다거나 책을 막 그냥 펼쳐두고 이렇게 장난감처럼 흐드러 놓고 보는 스타일의 집이라면 아무래도 책이 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 저희 집은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막 책상에 앉아서 엄청 얌전하게 책을 보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펼쳐놓고 뭐 한 페이지 보고 두 페이지 보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책을 깨끗하게 관리해야겠다는 그 부담감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책을 그냥 관리하는 것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나머지 애들한테 결국엔 책 소중히 다뤄라 뭐 이런 종류의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애들한테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읽히고 싶고 애들한테 반응이 좋은 전집이 있으면 사는 게 맞다. 뭐 중고로 사든 새 책을 사든 그게 좀 마음 편한 것 같고 또 관리도 편한 것 같고 애들도 즐겁게 마음껏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전집을 그냥 쫙 빌리는 것도 되게 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전집대여 서비스의 장단점이에요. 예전에 전집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제가 도서관에서 낙권 그림책만 빌렸었어요. 전집이 꽂혀 있는데 제가 그걸 보지는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전집을 도서관에서 빌린다는 생각을 그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도 빌리고 뭐 이용을 해보니까 why not? 도서관에 갔을 때 그 전집 하나만 이렇게 쭉 빌려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납했던 그 꼬마 다글리라는 세 개 전집도 빌려와서 한 10권 정도 뭉텅이로 꽂아두고 보고 있는데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물론 내 책이 아니니까 아쉽고 또 2주라는 짧은 반납 기간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지만 뭐 차선책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이용해 보았던 전집대여 서비스의 장단점과 또 성향에 맞는 추천, 비추천 이유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